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수학상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배운 지가 꽤 돼서 또 뭐 개념을 약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수가 3차인 다항식을 일컫는 건데, 자, 먼저 방정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풀이죠, 풀이.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를 구하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3차 방정식이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뭐를 합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자, 이런 문제는 너무 간단하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조리제법을 사용한다. 자,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선생님이 질문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생각보다 적어요. 자, 한번 인수정리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F알파가 0이면 자, X-알파는 Fx의 자, 인수이다 요 내용이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미지수 안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그 값은 바로 우리가 X-알파라는 어떤 인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식으로 나타내면 fx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X-알파의 어떤 qx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형태로 우리가 곱의 형태로 한마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는 차수가 몇 차식이에요? 바로 2차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F알파가 0이 되는 한마디로 이 알파 값을 내가 몇 개만 찾으면 된다예요? 바로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식은 몇 차? 얘는 2차식이 돼버리니까 얘는 2차식이잖아요. 자, 2차식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바로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강력한 도구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파를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면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바로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자, 상수항의 약수를 우리가 이 알파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요거가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먼저 풀이를 봤어요, 우리가.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3차 방정식의 일반형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의 자, 세 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알파, 베타, 감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세 근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요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바로 최고차항 개수가 A인. 자, 최고차항 개수가 A인 거를 만들어 보면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식과 요 식은 서로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ax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얘네 3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우선은 요거 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B다. 자, 요거는 얼마가 돼요? 아, 여기 X가 빠졌네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C가 되겠죠? 바로 얘는 뭐가 돼요? D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바로 A분의 C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근각계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식입니다. 자, 문제 풀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허근이에요, 허근. 바로 이 오메가죠, 오메가. 자, 선생님은 항상 이거를 설명할 때 질문을 해요. 오메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마치 오메가의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세요. 이 오메가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리스어에서 가장 마지막 요 오음의 소문자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 의미를 하나도 부여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단순하게 글자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가 주어지냐면, 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x세제곱이 1이면 1의 허근을 오메가로 얘기하자.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오메가라는 것은 허근이 하나 있으면 어떤 게 있죠? 바로 켤레근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것은 어디의 근이에요? 바로 여기의 근이 바로 오메가 바라는 거죠. 자, 실제 근은 얘는 얼마예요? x는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잠시 이 오메가로 치환을 해주자 라는 게 바로 이 오메가의 사실상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메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냥 요 식에서 그냥 뭐가 되는 거다? 하나의 우리가 그냥 허근을 치환한 문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식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얘가 어차피 요 식의 근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성립을 하죠. 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뭐다? 바로 요 식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얘는 여기 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자,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주어진 식에서 한번 요걸 가지고 얘기해보면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로 요 오메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얘기할 수 있다? 오메가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인데 요것도 뭐로 얘기할 수 있다? 바로
오메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오메가 이게 성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금과 계수의 관계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주어진 식의 얘가 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뭐죠? 바로 얘네들을 변형 작업을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얘가 오메가고 오메가 바가 주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고 오메가 바는 절대 아무 뜻이 없다. 그냥 우리가 허근을 치환한 건데 우리가 그 치환한 그 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식에 대한 뭐 근과계수 관계 아니면 근의 성질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단지 풀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 숙제로 드리면 뭐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1, 2, 3, 4, 5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 번 해보시면 아, 오메가 이런 성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재미난 성질 한번 더 볼까요?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오메가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두 군이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돼요. 자, 요 성질에 의해서 어떤 게 되냐?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제곱 관계로 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로 그냥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금 뺐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우선은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만 좀 짚고요. 그 다음 4차 방정식에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그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3차 방정식과 유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4차 방정식이다. 자, 우선 얘는 풀인데요. 자, 풀이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 이용이에요. 뭐 곱셈 공식 이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다? 바로 인수 정리를 하고 나서 자, 조리제법을 이용합니다. 자, 인수 정리하고 조리제법을 이용하는데 얘는 그 인수를 몇 개 찾아야 될까요? 그 알파 값을 바로 2개를 찾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무조건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는 몇 차다? 바로 2차라는 거죠. 자, 2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1차식을 몇 번 나눠줘야 돼요? 2번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를 꼭 2개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풀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번외편이 있어요. 내가 곱셈 공식도 안 돼, 인수 정리도 안 돼. 그래서 특별한 이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바로 보기차식이에요. 자,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제곱에 또 제곱이 된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4차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상방 방정식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차식과 상방 방정식을 간단하게 해법을 살펴보면 자, 보기차식은 어떻게 한다? 자, x제곱을 먼저 t로 치환을 시킵니다. t로 치환을 시켜요. 자, 치환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갈림길로 생겨버려요. 뭐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자, 그리고 인수분해가 자,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완전 제곱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래요? 바로 합차 공식을 자, 이용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은 x제곱 제곱을 t로 치환해 볼까요? 자,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한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이 완전 제곱식을 뭐하고 뭐로 만드느냐? 바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자,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2차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바로 b는 2분의 a의 제곱이고요. 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까먹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를 이용할 때는 요 위에 걸 많이 이용했는데 보통 보기차식에서는 요 아래 것을 이용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제 합차로 만들려면 요거랑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되죠? 바로 t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1에 원래 없었죠? 마이너스 t입니다. 자,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에 뭐가 돼요? 플러스 3t가 돼요. 딱 봐도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이 어떤 식이죠? 바로 위의 식이에요. 자, 위에 보면은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얘는 t가 되는데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합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한 거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예를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자, 상반 방정식. 자, 상반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냐면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다시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볼까요? 가운데 기준점으로 개수가 어때요? 서로 같죠. 자, 개수가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자, 가운데 기준이 되는 차수의 항으로 묶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묶어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선은 x제곱, x제곱, 그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뭐가 될까요? x분의 b가 되고 플러스 x제곱분의 a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부분이 뭐냐? 바로 x 플러스 x분의 1 꼴이 되도록 우리가 묶어줍니다. 자, 묶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a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원래 그 식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플러스 b로 묶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이런 형태로 묶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바로 그냥 c가 나온다. 자, 요 꼴까지만 만들면 거의 성공이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요거항과 얘네는 뭐예요? 바로 상수항이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상반방정식의 가장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항으로 묶어준 후에 자, 이렇게 공통적인 어떠한 모양꼴로 만들어주는 이 작업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상반방정식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마무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켤레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켤레근이 뭐예요? 짝꿍이죠. 이 근이 나오면 뭐가 돼요? 이 근이 나오면 이 근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자 개수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뭐냐면 바로 n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n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다.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자, 만약에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바로 n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n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을게요. 얘가 2번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면 오로지 실수일 때는 어떤 켤레그만 우리가 생각해 준다. 개수가 실수일 때는 바로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 2차 이상이니까 여러분도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이상 어떠한 방정식에도 다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3차, 4차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3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풀이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허근, 오메가를 쓰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4차 방정식도 풀이는 똑같아요. 그냥 곱셈 공식 뭐 이성이 이용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풀리지 않는 특별한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보기차식과 그 다음 상반방정식의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뭐 이 단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 바로 인수정리하고 조리제법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해법이 바로 뭐냐면 그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한 마지막 뭐 켤레근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대부분이 바로 요 복소수에 대한 켤레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것만 잘 명심을 하시고 자, 우선은 요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43번 문제인데요. 끝까지는 안 풀고 그냥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접근 그 과정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ABC가 유리수이다. 우선은 유리수다라는 것은 이거를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켤레근이에요. 자, 그런데 F3은 0이래요. 이 얘기는 뭐 X-3이 인수라는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2다. 그러면 어떤 근도 있다? 바로 1 플러스 루트 2도 있다. 켤레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 자, 자기는 단순한 게 좋다. 그래서 얘는 3을 대입해갖고 0돼서 A, B, C 나오고 그 다음에 1-2, 1-루트2를 대입해서 뭐 식 하나 만들고 1 플러스 루트2를 대입해서 식을 만드시는 친구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아니면 뭐가 돼요? 세 근의 합을 이용해서 A 나오네? 세 근의 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C가 나오네?
세근을 우리가 두 군씩 짜서 곱을 해서 b가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전부 다 어차피 풀면은 답은 나와요. 근데 너무나 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fx를 만들 수 있죠.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f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근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x는 3과 x는 1-루트2와 x는 1 플러스 루트 2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a, b, c를 구할 필요 없이 얘 모든 근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선은 fx라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fx식 보면은 x-3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x-1 플러스 루트 2에요. 그쵸? 자, 그 다음 x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2x 플러스 1을 구해야 되니까 자,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요?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f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2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2x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왜? 1하고 1 마이너스 1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뭐다? 바로 여기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바로 해가 되겠죠. 이거 3개 더 곱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얘를 막 다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푼다라는 생각은 우선은 잠시 접어두시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546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허근이라고 해서 알파를 주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아니라 그냥 알파죠. 그냥 알파와 알파바라고 얘기하는데 자, 먼저 이 3차 방정식을 그대로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얘를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얘는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한번 해보니까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1은 안 되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3, 27, 36. 그러니까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마이너스 3. 여기가 우리가 뭐로? fx라고 얘기하면 f3이 얼마가 돼요? 39, 39 주니까 바로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1, 마이너스 4, 그 다음 4,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니까 자, 3이라는 값을 내가 집어넣으면 조립법 쓰면 얼마예요?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0.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문제는 허근이라고 했어요. 앞에는 무슨 근을 가져요? 실근을 갖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허근을 가지니까 자, 여기에 두 허근이 알파와 알파바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얘 통분시켜갖고 얘기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알파 알파바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1이고요. 알파 알파바는 1이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550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문제네요. x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메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쟤를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가 바로 어떤 근 오메가와 오메가바가 여기서의 허근이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얘도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다. 오메가 바는 1이다. 자, 두 번째.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그 다음 오메가 그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세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가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거 세팅을 시키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오메가 문제들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얘네들을 잘 어떤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어차피 얘 똑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다 써볼게요. 8개밖에 안 되니까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오메가 7제곱 플러스 오메가 8제곱이다. 자, 그럼 공통인수로 한번 다 묶어줘 볼까요?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자, 오메가 6제곱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되죠. 왜?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랑 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1하고 오메가 제곱을 우리가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바로 오메가가 돼요. 얘가 오메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다? 2오메가다. 요거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얘도 뭐가 나오겠다? 2오메가 파가 나오겠다. 자, 이 부분은. 자, 그러면 뭐 그 다음 계산할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보통 허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오메가에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문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바로 각각의 뭐가 나온다? 기본 성질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시키고 나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번에 성실히 할 수 있겠죠? 문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자, 우선은 그 562번. 자,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예요? 바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바로 3방 반전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을 해볼까요? 자, 기준이 되는 차수항으로 묶어준다. 자,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색깔로 해볼까요? 자,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바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로 우리가 묶어주는 작업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3번 반전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x제곱에 자, 우선은 요거랑 요거를 묶어볼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겠네요. 자, 뭐가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에 자,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서로 간의 고배 관계이기 때문에 얘 하나를 주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이, 아이고, 쏘리. 죄송합니다. 자,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식은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자, 얘는 실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져요? 여기는 실근을 갖죠. 어떻게? 바로 판별식을 써보니까 0보다 커요, 이쪽은. 25-4니까. 자, 이쪽은 허근을 갖겠죠.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요게 0이라는 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풀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묶어주기, 두 번째는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주는 요 작업이 상만 반전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거 나온다고 해서 아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두 가지만 잘하면 나는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요 자신감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563번 문제 보시면요. 자 1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실근이라고 하면서 1과 알파, 베타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3차가 나와 있으면 이 3차는 그대로 풀 수 있다고 해서 못 푼다고 그랬어요. 못 푼다고 그랬죠.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뭐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리제법 해서 이용을 해야지만 풀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근이 1이니까 이미 얘는 1이라는 거 주어졌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 자 k 플러스 3 마이너스 k라고 하면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k라고 하면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얼마? 바로 0이라는 요 값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1이라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두근 알파하고 베타는 바로 이 식에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바로 3이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바로 K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우리가 두근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빗변이 1일 때, 자 두 번째는 자 빗변이 알파 아니면 또는 베타일 때, 어차피 얘는 뭐 자리를 바꿔도 뭐 똑같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마무리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빗변이 1이면 1의 제곱은 나머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하나는 알파 제곱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우리가 풀어서 문제에서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판별식이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저기 크거나 같다라는 요 형태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은 모르는 거죠. 지금 뭐냐면 빗변이 1이고 얘가 2뒷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실근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니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혹시 못 풀겠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베타는 3-알파가 되니까 이거를 쏙 대입해서 우리가 알파에 관한 2차 방식 만들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배운 거는 저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에요. 뭐 기본 방정식이다 보니까 연산이 좀 많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의 특징, 그리고 뭐 근의 특징,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 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푸실 때 좀 더 좀 고민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들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